누구에게나 이번 생은 처음이다. 그래서 실수도 실패도 한다. 하지만 포기하고 물러설 수 없는 인생. 우리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인생 인생. 개척 산전수전 공중전! 공중전. 자, 왕복 2시간 여러분들의 고민에 들어드리기 위해 오늘도 오신 프로 방송 부부단 섞였네요. 뭐지? 방송 프로 부부단? 자, 프로 방송단? 네, 김경진 씨의 백찬희 씨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마다 항상 기운을 주시는 두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네. 이렇게 시작할 때 네. 서로 안 맞았어 합이. 아, 요번에 안 맞았어. 아, 제가 마이크를 못 올려가지고. 이게 혼자 있는 게 그랬어요. 익숙하다 보니까. 아유, 아유, 그래. 죄송합니다. 시키겠지 뭐. 우리 경진홍께 죄송드리면서. 아니, 그냥 뭔가 얘기를 했는데 네. 마이크를 올리기 싫었나 보다 생각했지. 이게 잘 들리지 않는 게 약간 어떤 두 분의 집에서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그러니까. 말을 했지만 들리질 않는. 듣기 싫은 거지 뭐. 아니 근데 오늘 유튜브에서 우리 성찬님께서 아니 우리 경진이 형님은 시작 전부터 피곤해 보이신다고 하셨는데 좀 피곤한 일이 있으신가요?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예, 예. 나이가 들면 일단 기본적인 피곤값이 좀 있어요.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값인데, 그게 이제 나이마다 조금씩 더 커지겠죠. 네. 예, 오늘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입니다. 그냥 지금 굉장히 컨디션 좋으신 거예요. 보이는 거와는 다르게 좋은 상태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굴이 좀 새카맣고 자꾸 저래서 밀크시슬 같은 것 좀 먹여봤어요.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상관없어요. 그런 거 안 먹어도 돼. 그냥 지금 굉장히 좋은 약간 거예요. 용량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소용이 간에 없어요. 부담 가요, 우리. 예. 화면이 약간 좀 뿌옇기도 해요. 맞아요. 지금 경진홍의 카메라가 특히나 조금 다른 느낌은 있는데 자, 궁금하신 분들은 또 유튜브 놀러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나저나 찬희 씨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친정 갔다 오면서 장거리 운전을 해서 약간 어깨가 결린 거 빼고는 매우 좋습니다. 충청도까지 또 갔다 오셨구나. 그러니까. 못자리 하냐고. 아유. 농사 짓거든요. 뭐 신고 주말에. 오셨어요? 네네. 아, 모를 지금 짓는 게 아니라. 씨, 벽시, 네. 파종. 모는 이제 5월달에 하니까 모내기는 네. 그 모내기 이제 어느 정도 자라기 전에 그 이제 벽실을 뿌려가지고 하우스에다가 이제 키우는 거죠. 모를 키우는 새끼를 거. 키워서 네네네. 그걸 일단 심는 거죠. 새끼라니. 아유, 또 이게 도시에 데리고 네. 가가지고 농사교육 좀 시켜야겠네요. 농사교육, 농활 한번 가나요? 네네. 자, 오늘도 인생대처 산전수전 공중전. 시작은 살짝 삐끗했지만 그만큼 오늘 잘 풀리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뭐 고민들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서로 터놓고 좀 얘기를 해보면서 잘 살아보자라는 그런 시간인데 자, 오늘도 뭐 거창한 고민은 없어요. 그렇죠. 겁창한 고민은 사실은 저희들이 해결해드리기도 힘듭니다. 그럼요. 그런 거는 전문가를 찾아가시고 네. 저희들에게는 아주 사소한 고민 이런 걸 고민이라고 말해도 되나? 그렇죠. 어디 가서 고민이라고 얘기했다가 약간 부끄러울 수 있는 고민 있죠? 네. 그런 고민들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뭐 무릎을 탁 칠 정도의 명쾌한 해답을 드리진 않지만 네. 정말 집중해서 잘 들어드릴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저분이 조금 살아가지고 네. 거의 반점쟁입니다. 아유, 무릎만 탁 치면 나오지 뭐. 나와. 상담이 돼, 상담이. 그래요. 자, 오늘도 산전과 수전과 공중전을 겪은 이 3인방의 귀를 좀 믿고 좀 알려주시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문자로 어떤 고민들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샵 105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혹은 너튜브 댓글로 고민 주시면은 잘 들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유튜브에서 이막냉이님께서 네. 저희 또 애청자신데 제가 우리 애청자님을 계속 강하게 키운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왜 강하게 키워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뭔가 막 편안하게 무조건 이제 뭐 맞장구 안 쳐드리고 때로는 이제 저도 막 할 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DJ가 청취자들을 강하게 키우는데 이거 약간 고민스럽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뭐 이런 관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 뭐 고민을 왜 합니까? 딴 방송으로 가면 되지. 잠깐만. 아니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나 소름 돋았어.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했어. 나 우리 남편이랑 똑같은 생각하기 싫은데. 10년차 호흡은 어디 안 간다. 근데 이제 그거죠. 여기 있는 게 재밌는데 네. 뭐라도 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실 거 아니면은 그런 말씀하지 말아라. 그리고 밀당이 그 긴장감을 좀 주잖아요.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요. 밀당해야죠. 그래서 일상에서 못 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애쓰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다희 씨 애쓰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고민들 기다려볼게요. 김범수의 나타나. 고민들 나타나길 기다리면서 샵1057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랑 유튜브 통해서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 이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예, 대체적으로 문자 오는 게 좀 느리긴 한데 예, 그 와중에도 그럴 수 있어. 오고는 있어요. 예. 주말에 날씨가 좋아서 많이 활동하셨을 수도 있어요. 마스크 끼고. 약간 피곤하신 상태인 거죠. 피곤한. 피곤이 누적돼 있어 지금. 그럼 그게 고민이라고 올리시면 되죠. 맞아. 월요일인데 너무 힘이 안 난다. 시간이 안 간다. 이런 것도 좋아요. 막 올리세요. 고민이 예.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근데 김망구님께서 네. 떡볶이 쌀떡인가요? 밀떡인가요? 이렇게 하셨는데 네. 오늘 같은 날은 왠지 밀떡일 것 같아. 아, 오늘은 쫀득쫀득한 게 그냥 입에 꿀꺽꿀꺽 넘어가는. 너무 네. 많이 씹고 싶지 않아. 어떤 피곤해서. 식감 대충 그냥 대충 넘기게. 그냥 호록 넘기게. 네네. 예. 몇 번 안 씹고. 밀떡이 약간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 쌀떡은 아주 쫀득쫀득 찝어줘야 돼. 나이가 들면 떡을 먹으면 체할 수가 있어요. 소화가 좀. 아니, 우리 남편은 떡 먹다가 이가 빠졌어요. 아예 안 드시고 산희 씨는 밀떡으로. 밀떡. 조심하시라고. 이가 빠진 남자예요. 뭘 물어봐요. 아 근데 뭐 이런 고민 전 좋아요. 복권 번호를 뭘 찍을지 고민입니다. 몇 개라도 좀 찍어주세요. 이런 거 고민 제가 해결해 드립니다. 바로 가나요? 뭐가 하나 촉이 왔어요. 진짜요? 3과 16을 넣고 돌리세요. 3과 16으로. 나 24. 3과 16과 24. 24, 37. 아니 그 다 찍으면 네. 뭐 만약에 되면 기부도 한다는데. 좋아. 지금 4개만 저희가 찍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근데 약간 찬희 씨가 숫자를 외치는데 자꾸 어디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뭐가 보여. 뭐가 보여? 그분이 오셨어. 그리고 지금 41초, 41. 4일. 잘 메모하셨죠. 네, 저 부분 그 약간 상담이 돼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어느 순간 한마디가 확 온다니까요. 네. 그거 잘못 믿으면 큰일 나요. 자, 이제 뭐 본격적으로 고민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4827님께서 네. 봄이라서 너무 놀고 싶어요. 근데 놀면 돈이 없어요. 쓰니까 나가서. 안 쓰면 되지. 아니, 그 찬희 씨가 하시는 안 쓰면 말씀으로는 돼요. 약간 믿어지지 않는데요. 아니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웠을 때 너무 나가고 싶은데 네. 나가면 애 데리고 나가면 그냥 돈이 그냥 금방 10만 원이에요. 밥 먹고 뭐 하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돗자리 하나 들고 나갔어요. 피크닉으로. 공원에 가서 돗자리 깔아놓고 공 네. 하나만 줄넘기 하나만 주면 애가 신나게 놀아요. 그러면 돈을 조금 쓸 거면 네. 그냥 저기 그 김밥 싸기 귀찮으니까 네. 김밥 한 두세 줄 사가지고 아유. 공원 가서 먹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6,000원에 끝났네요. 그럼요. 많이 안 쓰고 놀 수 있는 네. 방법들이 충분히 있어요. 어디 뭐 키즈 카페니 뭐니 뭐 이런 거 필요 그런 거 없다. 필요 없어. 어. 근데 본인이 이제 좀 밖에만 나가서 네. 물소리만 듣고 앉아 있어도 기분이 좋아요. 밖에 나갔다는 그 자체가. 애기가. 네, 보온병에다가 그냥 커피 집에서 타가지고 네. 나가서 네. 그냥 걸으세요. 그 커피 집에서 싸다니시는 거 그래서 유명한 분이 또 경진 씨잖아요. 많이 네. 싸갖고 다니시죠.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는 밖에서 커피를 사 먹는 게 1년에 한 서너 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365일에. 누가 사주지 않으면 안 사 먹어요. 그래서 자꾸 이게 정립하겠냐고 물어볼 때 난감합니다. 없거든요. 다시 정립이. 올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1년에 서너 번 하는데 정립이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아주 난감합니다. 정립 안 할 겁니다. 커피를 매일 드시지만 직접 다니시면은 뭐 비용도 절감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새로운 재미가 또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4827님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이가 좀 성인이신 것 같고 그래요? 연배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산에 가세요. 산에 가세요. 버스비만 들고 버스 타고 금정산 밑에 내려가서 김밥 거기서- 한 줄 2,000원. 아유 그렇지. 그럼 되죠. 자연. 일단 뭐 산에 올라가기 나이가 좀 힘들다. 예. 무릎이 좀 아프다 이러실 고려해야 분은, 돼요. 예, 그산 기슭까지 가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그 좋은 경치들은 산 기슭까지 있어요. 약간 그 표지판 뒤 세워져 있는 거기까지만 가셔가지고 사람 구경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아주 네. 사람 구경만 한 게 없죠. 그래요. 세상에. 3159님께서는 조금 길게 주셨는데 혹시 산희 씨가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긴 거에 약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할까 봐. 근데 한 번에. 315는 어디 있어? 여기 예. 있구나. 저도 고민 하나 보내봅니다. 저희 본가에서 전 막내입니다. 네. 예전부터 집안일에 신경을 좀 쓰는 편이었는데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일일이 얘기해 주시는데 형이나 누나한테는 먼저 안 하고 애로사항을 얘기하십니다. 3159님한테만 네. 나이도 어린데 네, 심지어 형네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 계십니다. 어. 저도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있다 보니 간혹 집사람은 형네에게 먼저 얘기하면 안 되냐며 불만 아닌 불만을 이야기는 하곤 합니다. 어머니께 형한테 먼저 얘기하라고 해보지만 안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는 내 형제가 많은 또 찬희 씨가 좀 공감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요. 네. 3159님이 네. 엄마한테는 가장 포근한
아들이라 그래요. 약간 좀 의지가 아. 되고 든든한. 아무리 큰아들이라고 해서 큰아들한테 고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딸이 친구를 갔다고 해가지고 모든 집 딸이 다 친구 같진 않거든요. 딸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형이나 누나보다는 막내가 더 살가운 거야. 네.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때요? 어머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본인한테 이야기하지만 그걸 바로 아내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본인이 형님과 누나한테 이야기해서 형제들만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뒤에 아내한테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나의 걱정거리, 우리 엄마로 인한 어떠한 걱정이 아내가 그게 스트레스가 된다면 안 하는 것도 방법이긴 약간 하죠. 억울할 수 있죠, 사실은. 왜 우리한테만 왜 다 의지하셔라고 하는데 어머님은 제일 편한 자식한테 하는 거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안 바뀌어요. 뭐 애를 낳아보면 알겠지만 보통 장남 네. 좀 어렵습니다. 어. 주변에 형제 많은데 보면 네. 장남을 부모님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장남한테 얘기하면 조금 민폐 끼친다는 느낌 들고 막내는 거의 이제 인간적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네. 막내한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막내가 성격이 만약에 좋지 않았다면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저처럼요. 우리 엄마 웬만하면 저한테 얘기 저 안 집 해요. 막내인데 얘기 안 합니다. 제일 어려워. 그렇지. 그러니까 제일 모든 어려워. 거를 예. 큰 아들한테 한번 큰 며느리한테 한번 얘기했다가 작은 며느리한테 한번 얘기했다가 뭔가 정리가 되면 저한테 이제 통보를 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제가 딱 져주죠. 이렇게 해. 그럼 그렇게 하시고 아니야. 매듭만, 아니야. 언니들이 어려워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만 엄마 일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딱 하면 또 안 하세요. 와, 네. 되게 그렇죠. 뭔가 최후에 막후에 있는 약간 그런 분 느낌이네요. 맞아요. 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네. 본인이 살아온 인생을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럴 수 됩니다. 있겠네요. 성격이 잘 좋기 살았어요.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주시는데요. 5602님도 부모는 음. 제일 편한 아들이 좋아서 연락하시는 거예요. 4827님. 제일 든든하고 편안하고. 이 말 제가 한 말이 좀 맞다고 이렇게 맞아. 또 맞장구 어우, 쳐주시는데요. 똑 부러진 말씀이 너무 좋으시대요. 그래요. 근데 부모님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네. 그 말 들어주세요. 지금 답답해서 하시는 거예요. 맞아. 들어달라고 그냥 하지- 해결해달라고 맞아요.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남매끼리 어떤 소통을 좀 더 늘리시면 늘려야죠. 좀 짐이 좀 덜 것 같다는 생각 저도 그럼요. 정말 공감이 되네요. 그리고 5491님은 이제 아드님 관련된 사연입니다. 아들이 그 상근 예비역을 나왔는데 남자분들은 괜찮다. 출퇴근할 뿐이지 현역이랑 똑같다라고 찬성을 하고 여자분들은 취소하고 기다렸다가 현역으로 가야 된다. 약간 어떤 정신 교육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군을 잘 몰라가지고 우리 남편 저기 군대 안 갔다 왔는데 경진 씨도. 저 면제입니다, 면제. 세 사람 다 할 말이 없네요. 근데 나는 이거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제가 네. 면제를 받을 때 동사무소에 직원이 나와가지고 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게 신체 급수로 봐서는 방위까지는 그때 이제 방위가 있으니까 네. 방위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 네. 자기도 방위를 갔다 왔는데 네. 정말 그 미천하기는 똑같다. 차라리 면제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은 대부분 현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갔다 온 사람들은 웬만하면 혜택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편하게 갈 수 있으면 가라. 그럼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물어보십시오. 어. 확실합니다. 이거는 갔다 온 사람들은 웬만하면 혜택이 된다면 받아라. 그게 불법적이지 않다면 맞아, 받아라. 맞아. 근데 5491님 아들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들의 선택에 맡기면 되는 거죠. 역시 그 어려운 막내딸 같은. 아니 엄마가 조언을 해줘. 그러니까 어머니인지 아버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머님. 네. 어머님이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가장 좋은 방법을 아이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네. 모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죠. 이제 뭐 상근 예비역까지 나왔다면 성인이잖아요. 네. 본인이 선택하세요. 근데 이건 좀 밀어붙여 주셔야 됩니다. 밀어붙여야 돼요. 그래요? 면제 네. 받을 수 있으면 면제하고. 아니 그 상근 예비역은 면제가 아닌데 상근 그러니까 예비역이. 출퇴근하는 거죠. 출퇴근하는 출퇴근하라고. 군이냐 아니면 현역으로 그냥 가 있냐. 근데 사실 이러면은 주변에서는 대체로는 형들 이런 분들이 막 무조건 현역이지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경진 씨 같은 이런 조언이 그럼요. 필요할 것 같기도 저 해요. 맞잖아요. 맞아, 9392번님 네. 딱 말이 맞습니다, 경진 씨. 군대는 일부러 편법을 써서 안 가면 안 되지만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고 혜택 받는 거 맞습니다. 이거 맞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약간 한 20, 30대 남성들까지는 약간 네. 그래도 좀 그게 약간 군부심이 있으니까 현역이지 하는데 이제 경진 씨 정도가 되시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냐. 똑같다. 그럼요. 근데 남자들이 예전에는 그랬어요. 남자들 보통 모이면 군대 얘기하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하고 맞아. 왠지 군대 갔다 오지 않으면 대화에 낄 수도 없고 이런데 네. 우리 경진 씨 당당하게 끼잖아요. 왜냐면요. 제가 군대 사정을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진짜요? 왜냐면 면제기 때문에 네. 친구들이 휴가 나올 때마다
만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잖아. 그럼 그 군대 얘기를 나 들어요. 그렇죠. 와 간접 경험만큼은 뭐 최고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백마부대를 비롯한 뭐 여러 가지 군대의 어떤 사정들을 제가 알고 있죠. 전국의 모든 지식만으로는 진짜 특전사예요. 아 지금. 진짜 그래서 뭐 면제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얘기 끼면 됩니다. 꼭 현역일 필요는 없다. 대화를 함에 있어서. 네, 그럼요. 아, 눈물 나네요, 진짜. 아니 아, 눈물 3232님께서 난다. 예. 제가 중사 출신입니다. 군대에서도 배울 건 많습니다.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안 좋아서 가지 말라는 게 그렇지. 아니에요. 안 그쵸. 좋아서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음. 일단은 남자들은 군대에 간다고 할 때 일단 주춤합니다. 거의 90%가. 네. 갔다가 오신 분들은 배울 것도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그 주춤하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애써서 가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상근 네. 예비역을 갈 수 그럼. 있으니까 그것도 군대잖아요. 아, 그럼요. 네. 훈련소는 갑니다. 충분히 배우죠. 훈련소 한 6주 정도 받으면 네. 충분합니다. 네네. 사준가? 정확하진 기억이 잘 않아요. 안 나죠. 그것도 아, 안 가지 않았어요? 갔다 왔어요, 그거는? 난 훈련소도 안 갔지. 아, 그렇군요. 아, 피렌체님이 유튜브에서 경진 씨가 지금 뭐 사단장급이다. 그럼. 경험과 어떤 지식만큼은. 그렇죠. 그 뭐 사단장 정보장교 쪽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 그래요? 각 군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보장교, 전문장교라고 해야 되나? 아, 진짜. 아, 눈물 나네요, 진짜. 아유, 자, 그리고 참. 저 어떤 분이 또 계시냐 한번 보니까 아까 복권 사연은 해결한 것 같고, 그래도 네. 그렇죠? 네. 해결됐죠. 해결된 거죠. 36. 그럼. 넣어서 돌리세요. 맞아. 아까 40일도 나왔어요. 예. 자, 그러면은 지난주 왔던 것 중에 하나를 좀 보도록 할 텐데. 네네네. 아, 우리 7842님 갈까요? 7842님이 7842님 좋아요. 6월 3일에 이사가 잡혔대요. 근데 포장 이사를 해야 되나 반 포장을 해야 되나 금액 때문에 너무 고민이라고 주셨거든요. 금액이 힘드세요? 금액이 힘들면 몸을 써야죠. 아, 반포 반포 가야 됩니다. 반포 가야 돼요. 왜냐면 저는 음. 포장이사를 다 예약해 놓고도 반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경진 씨나 뭐 저처럼 네. 쉽게 피로해지고 지치는 사람들. 아하. 근데 이제 포장 이사를 하고도 사실은 네. 안에 있는 걸 싹 끄집어내가지고 본인이 쓰기 좋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반포장 이사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액이 걱정되면 반포장 이사를 해야 되고요. 이미 고민이 시작됐다는 건 반포장 쪽으로 좀 가고 있어요. 돈이 좀 아까운 아까운 거죠. 거예요. 그럴 수 저희- 충분히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경진 씨랑 다희 씨처럼 그게 귀찮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몸이 좀 이제 골병 들 것 같고. 지금 6월 3일 얼마 안 남았어요. 네. 한 달 넘게 남았네요. 네. 포장이사 한 업체 이제 예약을 네. 반포로 하시고 네, 포장이사 반포. 전에 이야기하면 상자를 갖다 줘요. 어. 그럼 내가 이제 충분히 박스 구하러 다니지 않아도 되잖아요. 전 옛날에 박스까지 구하러 다녔어요. 아 진짜. 네, 박스를 갖다 주면 그거에다가 이제 깨지지 않을 거 이렇게 좀 담아 놓으세요. 그래야 정리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미리미리죠. 근데 그리고 저 부르세요. 찬이 제가 갈게요. 진짜 일당백 하실 분이어가지고. 저 진짜 그런 거 너무 희열을 일당백 느끼거든요. 하시는 백단이십니다. 좀 비싸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찬희 씨는 포장 이사를 선택해도 뭔가 혼자 하실 것 같은 느낌이 좀 포장 있어요. 이사를 해놓고 반포를 해요. 그러니까 다 꺼낸다니까. 그리고 깨질 거나 중요한 거는 남편 차랑 내 차에다가 다 실어놔요. 아 미리다. 네, 미리 실어놓고 대단하셔. 큰 것들만, 큰 것들만 좀 부탁하는 근데 편이에요. 주변에 이런 분이 있다면은 섭외를 하시는 것도. 그렇죠. 왜냐하면 정리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맞아. 뭔가를 했는데 저 사람이 손대면 칼같이 돼 있어. 그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손대면 손댈수록 자꾸 어지러져. 저도.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뭐가 깨지고 기스 네. 나고 막 이러거든요. 주변에 인재를 찾으세요. 제 주변은 다 그렇게 제가 이사를 지금까지 몇 번 했나 봤더니 네. 결혼해서 경진 씨 만나서 한 이사까지 네. 18번을 했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를 해서. 맞아. 네. 네. 계속 자취방을 옮겨 다니면서 이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업체 수준이에요. 일하는 게. 그러면은 좀 고민스러울 때는 찬희 네. 씨에게 조언을 좀 조언을. 구하시고 네, 언제든지 오세요. 이런 인재를 등용하시라, 중용하시라.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게요. 자, 인생 대처 잠시 11시에 또 다른 고민으로 돌아올게요. 뭔 고민을 해결했나 모르겠네요. 복권 번호만 한 것 같아요. 그거밖에 없네. 16번? 자, 아까 전반부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문자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주신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고 있었고요. 자, 이제 저희가 또 꽁트가 하나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예. 오늘은 저한테도 역할을 주셨더라고요. 아니 또 PD님이. 다희 씨의 발연기가 또 나오겠네요. 이게 굉장히 발일 텐데 어떡하지? 네. 네. 저는 두 분만 믿고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근데 분량이 많다. 두 분 잘해주세요. 예. 경진 씨 자꾸 못 따라오고 있는데 하나를 하면 두 개를 못 해요. 비밀번호 지금 문자창에 어. 치라고 했더니 네. 그것 때문에 산전수전 공중전
운전도 못했어요. 아까 안 하셨구나. 다시 이거- 한번 에너지 좀 모아봐요. 문자가 됐네 이렇게 하고 있어. 네. 문자 돼요 지금. 아까 다행이다. 잠깐 문자가 안 됐어요. 문자창이. 그랬구나. 근데 이것도 너무 신기한 게 아까 순간 이게 문자 그 사이트가 안 됐거든요. 너무 약간 순간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문자로 하는 코너인데. 그렇지. 근데 지금 됐습니다, 여러분.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자 고민 해결됐어요. 보내주세요. 네네. 자, 그러면 꽁트로 어떤 주제일지 여러분도 함께 가늠해 보세요. 아 몰라. 아빠가 아무리 그래도 난 나갈 끼다. 에이 참 안 된다 카이까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네가 그거 나가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아빠 자꾸 세상이 무섭다 하는데 나는 학교 왔다 갔다 그 3시간 걸리는 게 더 무섭거든. 근데 진짜 분명히 말하네. 나 독립할 거다 이번에 진짜. 어이 딸내미 아빠 분명히 얘기했다. 결혼해서 나가는 거 아니면 몰라도 혼자 독립하는 거 절대 안 돼. 아빠 내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언제 결혼하는데. 그러면 뭐 10년 20년이든 그때까지 엄마 아빠랑 쭉 살아야 된다 이 말이가. 당연하지. 아 진짜 아빠랑 말이 안 통한다. 엄마 말 좀 해봐라. 진짜 시끄러 죽겠네 진짜. 아니 당신은 다 큰 딸을 뭘 그렇게 끼고 살려 그래? 독립하고 싶다는데 그냥 내 보내. 그래. 그래는 무슨 이치배야. 너도 독립하는데 뭐 나가면 편하게 살 것 같아? 아. 그때부터 고생길이여. 네가 빨래하고 밥 해먹고 아유 한번 살아봐. 그때 돼서야 부모 그늘이 좋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 잘 나가다가 엄마까지 왜 그러는데. 왜 그러긴 뭘 왜 그래. 나가서 살아보라고. 엄마는 그냥 대환영이야. 에이 지금 한영이라 안 된다 카이까네. 이 사람이 지금 부추기고 있어. 아유 그냥 보내. 지도 지 살고 싶은 대로 좀 한번 살아보게. 아 니는 그 엄마가 돼가지고 그게 할 소리가 뭐 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카이. 어머머. 뭐 아직 아한테. 아는 무슨 20살이 아야? 대학생인데 벌써? 맞아.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왜 이래라 저래라 해? 그래도 안 된다 카니까네. 내가 자를 내 보내놓고 걱정이 돼서 내가 살 수가 있겠나? 그렇게 살 수 없으면 같이 나가든가.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같이 나가서 살아. 아니야. 그럴까? 야 다이야 그럼 아빠 같이 갈까? 둘이 방 얻어줄게. 나가. 그냥 안 나가. 나갈란다 나는. 안 할란다. 아우, 제가 평소에도 우스갯소리로 경진 씨한테 아빠라고 부르는데 진짜 딸 되네. 딸 진짜 딸 됐네. 딸 같죠. 자,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산전수전 공중전의 주제는 바로 자녀의 독립이었습니다. 아유 고민되죠. 와, 이거 고민됩니다. 이게 뭐 어. 학교 문제나 뭐 직장으로 독립을 시키긴 해야 되지만 이제 부모이기 때문에 또 쉽지 않은 또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일단은 두 분은 자 지금 하경이가 이제 아직 9살이지만 아직 먼 자, 얘기지만. 한 11년 후에 음. 이제 엄마 나 이제 독립할게 한다. 음.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뭐 찬성이죠.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 네. 좀 되면은 네. 기숙학교를 보내고 싶었어요. 아니 14살에 아니 기숙학교 기숙사 있으니까. 5년 남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해. 모든 것들은 본인이 스스로 해보지 않고는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위해서요. 네, 나이만 어른이 된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야 그때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책임을 질 수 있거든요. 네.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어른이 아니에요. 부모랑 같이 살잖아요. 책임을 안 집니다. 근데 너무 빨리 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14살이면 형사 미성년자는 끝나는 거예요. 충분합니다. 뭐 민사적으로 봤을 때는 뭐 19세지만 뭐 14세면 충분합니다. 아, 네. 이제 법령까지 굳이 이렇게 들이대시면서. 그럼요. 법적으로도 충분한 거니까. 그러면은 네. 찬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네. 16살 때 독립을 했잖아요. 16살 자취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독립했어요. 그러네. 그래서 16살 때부터 모든 걸 다 혼자 스스로 결정하고 밥도 해먹고 뭐 빨래도 교복도 직접 빨아서 손빨래 해서 아우, 달여있고 그렇게 진짜. 고단하게 학교 생활을 했어요. 네. 세탁기도 없어서 주인집 짤순이 빌려서 이렇게 짜서 손빨래를? 예전에 그 짤순이 알아요? 돌돌 돌리는 거. 네네, 탈수만 되는 네. 거. 그렇게 생활했더니 이 자식을 낳아서 지금 키워보니까 안 돼. 안 돼요. 내보내기 싫어요. 겪어본 바에 따르면 내보내기 싫어. 이거 안 돼. 그 거친 생활을 지금 남편 나이 많잖아요. 네. 살면 얼마나 살겠어.
잠깐만요. 야, 아니 그건 좀 갑자기 왜 그렇다, 야. 보내세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살면서 감정적으로 부딪혀야지. 경제적인 독립 그래 알바해. 나 잔소리 안 할게. 터치 안 할게. 그런데 그냥 집에만 들어와서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 얼마 없다. 얼마 없어. 일이 나가서 아니, 고생할 필요 없어. 그렇게 빨리 죽나 내가? 아유 뭐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그래요. 지금 반백년 사셨는데 뭐. 함께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함께 하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경진 씨는 어떤 성숙을 위해서는 이제 독립이 필요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자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벌써 문자가 오곤 있거든요. 딸 키우는 입장은 다 반대하네. 그러게. 아니 근데 나는 진짜 고민이 되는 게요. 많은 육아서적 같은 걸 읽으면서 이제 네. 요즘 아이를 키우잖아요. 네. 다 부모도 자녀한테 독립해야 되고 자녀도 19살 이상이면 독립을 시켜야 된다. 서로. 그래야 스스로 앞을 자기 미래를 자기가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 감정적, 사회적 독립을 이뤄야 된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부모가 되니까 점점 키우다 보니까 네. 세상이 무서워서 못 내보게 되겠는 너무 거예요. 험해지고 있고.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세상이 험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주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그 확률적으로 보면 아니 통계적으로 보면 비슷한 상황인데 보도가 특이한 것들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신문지상으로는 특이하지 않은 상황은 뉴스거리가 안 되잖아요. 계속 많이 보도되고 신문지상이나 매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게 많아진 거지.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위험도가 객관적으로 많이 올라간 게 아니라 그런 걸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헤쳐나온 세상이기 다들 때문에. 해왔고. 나는 되는데 왜 애는 안 돼? 이런 시각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되게 웃긴 거 알아요? 왜요? 저는 독립을 반대하지만 제가 16살 때 독립을 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전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해가지고 어, 용돈 벌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 남편 네.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같이 살았어요. 아 그러네. 그러면서 독립을 아니, 자기가 뭘 알아 혼자 사는 거에 지금 대해서 뭐 언행일치가 아예 안 되고 있어요. 아예 안 돼요. 아니, 나는-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내가 해준 밥 먹고 무슨 독립을 했어요 자기가? 그러네. 난 독립이 안 돼. 그러면서 독립을 해야 된대. 지금 뭐 자녀의 독립이 아니라 우리 성인들의 그러니까 독립이 필요하다는 거죠. 경험상. 경험상. 반대로.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실제로 이제 독립시켰을 때 막 어땠다 이런 뭐 감정 경험부터 시작해서 자녀가 독립은 이제 언제쯤, 몇 살쯤이 좋은지 이런 것도 얘기도 괜찮고요. 그리고 결혼을 안 한 자녀의 독립, 이것도 또 약간 특수한 상황이죠.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샵 1057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답이 아니라 의견을 주시면은 두 분께 또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 떠나지 마. 날 떠나지 마. 떠나라니까. 떠나지 마. 근데 약간 지금 생각 좀 슬프지 않나요, 찬희 씨? 뭔가 슬퍼요. 언젠가 떠날 거 상상하시면은? 걱정돼서 못 잘 것 같아요. 그니까. 여러분의 의견들 자유롭게 주시면 돼요. 다양한 의견들 기다리겠습니다. 샵 105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로 기다릴게요. 자, 지금 뭐 문자창부터 유튜브까지 아주 뜨겁습니다. 자, 자녀의 독립 문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자, 일단은 유튜브에서 다정님 같은 경우는 다정님도 이제 언행일치가 안 되는 분이신데 네네. 너무 재밌어요 이게. 네. 저는 독립을 안 하고 싶은데 이제 언제 올지 모를 미래에 제 아이가 독립을 원한다면 한번 경험해 보게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경험으로서 의미가 있다. 실패하고 들어온 애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냥 당연하죠. 소리치고 나갔다가 짐 싸들고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몇 달 만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강하게 반대할 때 네. 그때 더 강하게 독립하고 싶습니다. 맞아. 그렇긴 하다. 그냥 나가 살래? 그럼 나가 살아봐. 그러면 그런 순간 몇 달에 다 실패하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준비도 해야지. 엄마 아빠 말이 옳았구나. 3899님께서 지금 올려주셨는데요. 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게 아닌 독립이 독립이 목적일 땐 20살은 좀 빠른 것 같아요. 25살쯤에 독립해서 살아가야 해요. 네. 책임감과 자신의 삶을 위해서 다 컸다 해도 20살은 불안정하고 미성년이라 시행착오가 많을 건데 미리 당겨서 겪을 필요는 없잖아요. 주 나이 같은 경우는 사실 25.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네. 예전에는 남자아이는 한 14살쯤 되면은 농사를 하면서 자기 경제를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는 안 해봤으면서 농경사회에서. 이게 농경사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경진 씨 알았어요. 경험은 네. 없습니다. 내 제가 경험은 농경사회는 아닌데. 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상대적이라는 얘기지. 나이는 시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20살, 25살 이런 것도 사실 기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정도면 애를 탈피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막연하게 주관적인 거지. 그렇게 봤을 때는 그 주관적인 것들은
약간의 생각 차이에 따라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좀 사람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그럼요.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좀 공감하신 분도 좀 있어요. 류아로마님께서도 유튜브에서 부모님 밑에서만 자라다가 결혼하며 독립을 했는데 나이가 차고 좀 때가 되면은 독립도 좋은 것 같다고 하시면서 네네. 우리 딸들도 돈 벌기 시작하면은 독립시키겠다. 그러니까 이제 20살보다도 뭔가 직장도 돈을 벌기 갖고, 시작하면. 경제적인 독립이 가능할 때 독립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1418님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경진신홍. 네. 큰아들을 왜 나한테 10살 그래? 때부터 독립시켰습니다. 10살 부터?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현재 7년째 진행 중입니다. 아쉬운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끼고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는 공감하는 게 제가 일찍 부모님 곁에서 나왔잖아요. 16. 그런데 16이지만 어머니께서 갑자기 암에 걸리셔서 부모님께서 서울 병원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14살부터 혼자 집에서 있었거든요. 어머. 그냥 고향 그 집에 어. 혼자 있다가 혼자 밥을 해 먹고 네. 학교를 혼자 가고 있다가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이랑 20대에서 30대까지는 좀 멀게 느껴졌어요. 이게 한창 그럴 나이 10대 때 부모님의 손을 좀 타고 감정적으로 위로받아야 되는데 어. 그 시기에 그 정서적인 교감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좀 멀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이를 오히려 낳고 부모님의 감사한 마음을 좀 알게 되니까 지금은 이제 더 수시로 찾아가서 부대끼는 거죠. 근데 되게 설득력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한창 정서적, 어떤 그렇지. 정서적 교감을 할 10대랑 20대 초반까지는 붙어 있는 게 좋다. 맞습니다. 저는 그 반대예요. 반대예요? 정서적인 교감은 네. 10살 이전에 다 하는 겁니다. 지금 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10살 이전에 본인은 43까지 정서적 교감을 하셨으면서 뭘 그렇게 또 10살 이하래? 아니 그 왜냐면 그 43까지 같이 있었던 거는 네. 결국 그 이전에 10살 이전에 있었던 교감이 거름이 돼서 결국 그 어떤 정을 나누면서 그렇게 있었던 거지. 사실은 그 10살 이전에 가졌던 부모와의 스킨십 그런 것들이 결국 모든 그 본인의 인생이 이미 결정되고 난 다음이기 네. 때문에 10살 넘어서 같이 살면서 부대끼는 건요. 서로가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미 머리가 큰 상태다. 그럼요. 10살이 넘어가면 사람은 자기의 네. 어떤 그 자기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네. 자기가 형성되기 시작할 때 그때 타인의 어떤 그 간섭을 받게 되면 아주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네. 근데 이제 공격을 하고 머리가 어떠니 연애는 누구랑 할 거니 뭐 연애하지 말아라 학생이 무슨 연애야 막 이러면서 막 간섭을 일일이 한다면 그건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얘를 구속하는 거고 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독립을 일찍 해봤기 때문에 야. 우리 집은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예. 굉장히 독립적이어서 각자를 굉장히 뭐 의상 같은 것도 9살짜리가 아무리 뭐 머리 입고 간다고 해도 다 해줘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다가 한 공간에는 머무르되 개성은 존중해주겠다. 근데 약간 독립이 된 상태에서 그렇죠. 그 주거 공간만 함께 쓰면서 같이 쓰는 거다. 그러고 너무 참견하면 안 돼요 부모가. 그러면 아이들이 먼저 나가고 싶어 하거든요. 부모가 독립을 시켜주기 전에. 근데 나는 요즘에 이제 독립이라고 하면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난다라는 인식이 많아서 그런데 네. 경제적인 독립 과연 언제가 좋을까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제가 20살 때 저도 독립을 해서 지금까지 쭉 따로 살고는 있지만 그렇죠. 사실 대학생 때 경제적 지원을 받을 때는 이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은 아니죠, 아니었던 것 아니죠. 같고 좀 힘든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만큼 성장한 건 분명히 있었던 것 분명히 같기는 장단이 다 있나 봐요. 그 집에서 빨래도 자기가 하고 밥도 스스로 해 먹을 수 있게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훈련들을 충분히 시켜준 뒤에 지가 진짜 돈을 벌어서 네. 집어넣어서 나가면 그게 독립인 거죠. 내가 얻어주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이제 어디쯤 되면 충분하게 교육이 됐다. 충분히 이제 이 친구는 성장이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주관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가 성장이 다 됐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된 것 같은데도 내보내려니까 불안해. 쟤는 나에 비해서는 불안하잖아. 영원히 자식은 부모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하긴 아무리 나이가 있어도 네. 그런 상황에서 굳이 하는 것보다는 저 뭐 경제적인 독립도 마찬가지인데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으면 독립하지 마라.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가 강하게 지금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돼 있는 사회적 약자가 보호되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경제적으로 너무 심하게 그 위축이 당하게 되면은 오히려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맞아. 적당한 지원을 하면서 그렇죠. 어떤 신체적인 독립. 네, 그러면서 조금씩 독립하게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인큐베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군요. 오늘 두 분의 의견이 다 저도 설득이 됩니다, 진짜. 그렇죠. 문자 좀 볼까요? 네, 문자 문자창에 보면은 1773님께서 저 그렇게 오늘 공격 안 했는데 네. 경진 씨가 남편인가요?
경진 씨 왠지 짠한 건 뭔가요? 여러분. 맞습니다. 남편입니다. 여러분 놀랐겠지만 두 분은 부부예요. 지금 왜? 9살 아이가 있는 굉장히 또 사이 좋은 부부십니다. 아, 저는 오늘 굉장히 친절하게 대했는데. 네네네. 아니요. 늘 저렇게 대하기 때문에 네. 뭐 아무것도 이게 보통 값인 건데. 본인이 뭐 늘 친절하다고 생각하니까. 마치 경진 씨 어떤 피로처럼 항상 있는 것인 건데 새로운 게 아니다. 그리고 여건상 떠날 수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죠. 뭐 과잉 보호도 아니고 캥거루족도 아니고 그냥 상황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 라는 그렇게 봐야 일찍 되겠죠. 일상이. 이 꽁트에 나오는 상황은 사실 독립이 맞아요. 출퇴근 그러니까 3시간. 등하교 3시간이면 등하교 3시간은 좀 심했다. 이건 진짜 네. 너무 힘들죠. 근데 제가 만난 그 대학생 중에서 네. 3시간 김해에서 오. 저희는 차를 끌고 다니니까 1시간이죠. 네. 김해를 부산에서 또 이렇게 가려고 하면 뭐 경전철 갈아타고 이러다 보면 집까지 가는데 거의 뭐 1시간 40분 이렇게 걸린대요. 대중교통으로. 그럼 왕복이면 벌써 3시간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셔서 그걸 이제 약속을 지금은 지킨대요. 아. 그런데 언젠가 자기가 좀 경제적으로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나오겠다라는 이 목표 의식이 확실한 아이도 봤거든요. 맞아. 근데 자기가 그렇게 독립을 원하면 보내줘야죠. 그쵸. 그런데 이제 뭐 좀 컸다.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뭐 19살 때 무조건 나가라. 이런 건 저는 못하겠어요. 그래야 되는 게 맞지만 좀 더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싶어요. 어른의 어떤 보호를 네, 조금은 품에서 해주고 싶다. 20살은 보다는 그래 네. 아까 그 문자창에 있었던 25. 것처럼 25. 그래. 오케이. 내가 양보하면 25이야. 오케이. 양보하셨어요. 그리고 정답은 없다라는 0790님. 자녀에게도 어디서 그런 편안한 곳이 또 있겠냐마는 하지만 또 막 잔소리 듣고 이런 것도 스트레스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부모 입장에서도 스트레스가 있지 않냐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부모는 약간 내심 내보내고 싶은데 내보내고 싶죠. 독립하고 근데 싶죠. 먼저 자녀로부터. 이렇게 보내기 좀 미안하니까 말을 못 꺼내겠고 네. 있지 않을까요? 그럼 뭐 그 잔소리를 계속해야죠. 징글징글하게. 나가고 쉽게 만들어야지. 요즘 잔소리가 늘었다고 느끼는 분들은 맞아, 떠날 맞아. 때가 된 것이다. 엄마 아빠가 내가 나가기를 바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독립을 더 잘 시키는 거 19살 있잖아요. 때부터 무조건 이제 독립을 하죠. 경제적으로부터. 근데 조금 제가 최근에 본 기사에서는 네. 경제력이 있는 부모들은 집까지는 얻어준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모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 입학하면 기숙사 생활하면서 네. 경제적으로도 다 독립을 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오히려 독립을 못하고 부모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한대요. 약간 아직 애다라고. 그렇지. 충분히 그런 생각이 가능하죠. 사실 사람은 자기가 뭔가 하나를 그러니까 자기 앞가림을 하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성인이잖아요. 근데 자기 앞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죠. 맞아. 근데 아이를 독립시키는 거 찬반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보면 네, 뭔가요? 자녀의 독립이 중년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중년 갱년기가 갱년기 와서 증후군 같은 그렇지. 거. 갱년기가 와서 우울해질 수도 있는데 여기에 자녀까지 떠난다. 자녀가 둘인데 첫째 자녀가 떠난 것보다 둘째 자녀까지 완전히 떠났을 때가 우울증 발병률이 1.3% 높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 독립을 해야 돼요. 이렇게 또 가져가시네. 아니 봐봐. 그 내가 먼저 그러니까 이게 자녀 독립은 자녀의 독립이 아니라 부모의 독립이에요. 엄마가 아이로부터 독립이 됐으면 서로가. 절대로 그런 어떤 그 우울증이라는 게 올 수 없어요. 네. 그렇네. 10살 때 보내야겠네. 내가 졌네. 14살에 기숙학교 가나요? 기숙학교 가야지 뭐. 자, 근데 이런 문자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아빠 치고 딸 시집 갈 때 펑펑 운다라는. 그건 다른 문제예요. 조금 별개.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별개. 그 왜 결혼할 때 우냐면 그 아이가 살아온 그 내가 내 옆에서 살아왔던 어쨌든 그 네. 나이까지 오는 데에 겪었던 과정이 쫙 펼쳐지잖아 마음속에. 파노라마처럼. 그러면 우는 거지. 애가 독립을 했다고 울고 안 했다고 안 울고 그런 거 아니죠. 떠나는 게 싫은 건 아니다.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가 되게 많이 왔는데 이제 슬슬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의 베스트 문자를 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소개하지 않은 것도 좀 있었는데 독립이라는 말만 들어도
떨린다 하시면서 아내로부터 아내로부터 사파리 칠래. 아 부부의 독립. 부부의 독립도 필요해요. 부부라고 꼭 같이 뭐를 다 도와줘야 네. 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굉장히 독립된 객체로서 살아가고 오늘도 있어요. 따로 오시고 따로 차도 타로 끌고 오고 그러니까. 밥도 따로 먹어요. 우리 잘 사는 거 맞죠? 그러니까 대기할 때도 대화를 잘 안 하세요. 잘 안 해요. 전 저대로 일하고. 아 근데 얘기는 많이 해요. 하긴 맞아. 우리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굳이 방송 전에 얘기를 하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감이 좀 떨어질까봐 미리 다 얘기해 놓은 게 들어와서 얘기하면 현장감이 떨어질까봐 저는 방송과 관계된 건 얘기를 잘 안 해요. 역시 프로 부부 방송단이다. 아 그럼요. 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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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미한테 혼날라고. 김해의 BTS. 자, 이제 두 분 네네, 마음으로 꼽아볼까요? 됐어요. 꼽아볼까요, 이제? 저는 3899님이 저랑 의견이 많이 비슷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3899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쯤에 독립시킨다. 그렇죠, 그렇죠. 경진 씨도 꼽으셨나요? 저는 사실 저한테 딱 맞는 의견은 없었는데 그래도 뭐 비슷한 게 있다면 이걸 하겠습니다. 5774번님. 네. 여건상 떠날 수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죠. 과잉보호도 아니고 캥거루족도 아니고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네. 쿨하신 분 같아가지고 예. 자기 의견이랑 맞는 마음에 분들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간다면 가야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맞다. 예. 뭐 너무 안 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예. 와 근데 오늘 느낀 게 진짜 다양하네요 의견이. 그게 부모님이 자기가 자라온 환경 그리고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정서적으로 느끼는 그 교감 때문에 보낸다 안 보낸다 독립을 시킨다 안 시킨다 언제 시킬 것이냐라는 게 정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다르다. 본인 네. 경험도 다 있고 그죠? 네. 육아 철학도 있고 막 이게 그럼요. 섞이네요 이게. 자 아무튼 두 분도 오늘 하경이의 미래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나 25때까지 안 보내. 안 내보낼 거야. 25과 14시 너무나 달라. 갭이 너무 커. 자, 이쯤 하경이의 어떤 마음도 좀 궁금해지면서. 네. 하경이 같이 산다던데. 그래요? 죽을 때까지 같이 살 거야, 하경이는 이러던데. 그래요? 9살이니까요. 그럼요. 이게 또 각자마다 어떤 삶에서도 단계가 또 있는 거기 때문에 모쪼록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다 이제 무탈하게 이게 되기를 바라면서 시간이 또 금방 갔습니다. 아쉽지만. 네. 그러니까 아유, 뭘 여러분들. 진짜 딱히 해준 건 없는데 시간은 자꾸 가고. 근데 말은 되게 많이 했어. 말은 그렇죠? 많이 했는데 이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 그래요? 근데 그건 있어요. 얘기했지만 정답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폭력이 시작됩니다. 그냥 정답 없어요. 야, 내 가족에 맞게 사는겨. 그럼. 그 쿨한 태도. 그럼.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이런 누가 태도로. 뭐랄겨. 좋아. 자, 여러분 우리도 모두 쿨해지자라는 말과 함께 두 분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쿨 노래 틀어야 되는 거 아니야?